심리학자 제니스 페니베이커가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스트레스는 쓰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자기가 힘들었던 경험을 글로 쓰도록 해보니까 전보다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도 건강해졌다는 거죠. 무언가를 글로 쓰다 보면 생각도 차분해지고 흥분됐던 감정도 가라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 하루, 잘해야 한다는 부담과 시작의 스트레스도 적지 않은데 잠시 틈을 내서 하루에 대한 짧은 소감 적어보는 것도 마음을 가다듬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9월 26일) 목요일에 일어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예요. (9월 26일) 목요일에 일어나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 OST 가운데서 안셀리가 부른 Both Sides Now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요즘 아침에 출근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많이 추워졌다. 바람이 차다. 이런 건데 아직 겨울은 오지 않았는데 왠지 금방 다가올 것만 같고, 그래서 반팔 입기는 살짝 이제 민망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실내에서는 반팔을 입고 다녀도 되지만 밖에 나갈 때는 이제 잘못하다가는 감기에 심하게 걸리겠어요. 그쵸? 우리 일어나 가족들 오늘 출근하시면서 조금은 두꺼운 카디건이나 아우터 입고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이 시간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제게 하고 싶은 말, 또 생각나는 것들, 오늘 아침 풍경을 전해주셔도 좋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는 미국인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색채가 담긴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쓴 결과물이죠. 그런데 클래식에 있어서도 미국인들이 이루어낸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재즈인데요. 어제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먼저 알려드릴 역사 속 오늘은 재즈를 클래식으로 승화시킨 조지 거시윈을 소개해드립니다. 조지 거시윈은 1898년 9월 26일 미국 뉴욕에서 유대계 러시아 이민자 가정의 4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거시윈은 15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악보 출판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후 극장의 전속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며 작곡을 공부하던 거시윈은 21살 때 작곡한 수완이가 히트를 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습작인 블루 먼데이를 본 재즈의 왕 폴 화이트먼은 거시윈이 26살 때 이 곡을 피아노와 경음악단이 연주할 수 있는 곡으로 편곡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랩소디 인 블루로 이름이 바뀐 이 곡은 1924년 2월 뉴욕 에올리언 홀에서 초연이 되죠. 거슈윈이 직접 피아노를 치고 화이트먼의 악단이 연주를 합니다. 재즈의 음율이 녹아든 관현악곡에 출연해 미국 음악계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심포닉 재즈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명성과 돈을 얻었지만 정통 클래식 음악에 대한 공부 부족을 절감하던 거슈윈은 갑작스럽게 프랑스 파리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볼레로의 작곡가 라벨을 만나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하죠. 하지만 라벨은 당신은 이미 1류 거슈윈인데 왜 2류 라벨이 되려고 하느냐며 정중히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거슈윈은 걸작 파리의 미국인도 작곡했지요. 한국인의 귀에 가장 익은 그의 곡은 썸머타임일 겁니다. 1935년 작곡한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 빈민굴의 흑인 여성이 아기에게 불러주는 노래인데요. 이 오페라가 성공을 거둔 2년 뒤 거슈윈은 39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지 거슈윈의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랩소디 인 블루. 아마 이 곡 들으시면서 아 맞아 예전에 한번 들어봤었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언제적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귀에 익숙한 곡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랩소디 인 블루가 굉장히 노래가 길어요. 15분 정도 되는데 오늘은 15분까지는 들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곡을 다 감상할 수 있는 시간 마련을 해볼게요. 랩소디 인 블루는 브루클린의 가난과 체험 속에서 자유를 꿈꾸던 흑인들의 재주가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감성을 이루면서 오늘날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변진섭의 희망사항 중 마지막 부분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한 일본 드라마에서도 등장을 해서 많이 친숙하지 않나 싶은데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조지 거슈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팟빵 게시판 확인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함께 얘기해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어제 오늘 주인공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꼽히는 T.S. 엘리엇입니다. 만나보시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꼽히는 T.S. 엘리엇. 그는 이름보다 대표작 황무지로 더 친숙하지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황무지의 한 구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시대의 환멸과 허무에 관한 시로 읽히는가 하면 생태주의를 노래했다거나 심지어 불교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엘리엇은 개인적이고 전적으로 무의미한 인생에 대해 불평하고 그것에 리듬을 붙여본 작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는 1888년 9월 26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은 부유했으나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와 과보호가 이루어졌죠. 대학 시절에는 보스턴의 지루하고 삭막한 분위기에 잠시 머문 파리에서는 대도시의 소외감에 갑갑해했습니다. 옥스퍼드대 유학 시절에 미모의 무용수 비비언 헤이우드와 결혼을 했지만 그녀의 정신질환이 짐이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낮에는 직업인 은행일로 시달리고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신경질을 견뎌내야 했으니 결코 평범한 일상은 아니었겠죠. 엘리엇은 훌륭한 시는 개성의 표현이 아니라 개성으로부터의 도피여야 한다는 몰개성 시론을 주창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자신의 사적인 경험들, 자신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도 했네요.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정혜원 님이신데요. 신청곡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틀어주세요. 네, 어제 주신 글인데요. 오늘 틀어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아침마다 활기차게 또 힘차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쌀쌀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바다양 숨빗소리 분께서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한라산 자락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기분 좋은 새벽바람이 불어옵니다. 와, 어떤 곳일까?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라산 자락 아랫마을, 기분 좋은 새벽바람, 이 두 말로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사연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고 출석 체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돼요. 듣고 싶은 노래도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엘리엇을 두고 정장을 입고 있는 것처럼 까다롭다 이런 묘사를 또 했네요. 하지만 엘리엇은 좋아하는 가수에게 팬레터도 보내고요. 또 벽난로 위에는 시진의 사진뿐 아니라 담배를 물고 있는 코미디언의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를 위한 엘리엇의 나름의 생활법은 아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22년 전 오늘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등장한 또 하나의 지구에 대한 얘기 전해드립니다. 1991년 9월 26일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제2의 지구 바이오스피어2가 등장했습니다. 미래 유인 우주기지 건설을 대비한 생태계 조성 실험이면서 인간 생태계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목표가 있었죠. 넓은 곳의 유리 온실 안에는 열대우림과 바다, 사막, 인간 거주지, 농지를 조성해서 지구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갖췄습니다. 외부와의 물질 교환은 전혀 없었고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에너지는 오직 햇빛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지구라는 뜻에서 바이오스피어에 숫자 1이 아닌 2를 붙이기도 했고요. 이곳에 남녀 8명이 살겠다는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2년. 스스로 벼와 토마토 등 150여 종의 농작물과 돼지 등 4천여 종의 생물을 키우면서 자급자족 생활을 합니다. 과학이 자연 생태계마저 완벽히 재현해낼 수 있었을까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6개월간은 대기 중에 산소 농도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8명간의 우애도 좋았죠.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바이오스피어2에서 산소 농도가 급락해 정상 범위인 22%에서 한때 15%까지 떨어진 것이죠. 유기토양에서 박테리아의 양이 정상치 이상으로 늘었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증했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은 나팔꽃을 심어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상 증식을 하면서 다른 생물의 생장을 방해했습니다. 바다는 산성화됐고 석회질 산호를 녹였죠. 결국 생태계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제2의 지구를 최초로 경험한 이들 8명은 영양 부족으로 피골이 상접해졌습니다. 파벌을 만들고 서로 다퉜습니다. 참가자들과 경영진의 갈등도 극에 달했죠. 이를 두고 혹자는 바이오스피어2 실험을 인간 실험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미션 OST 가운데서 가브리엘의 오보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 청해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비님인데요. 오지 않는 잠을 끌어안고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축복인지 아닌지 오늘도 이른 아침은 슬그머니 와 있네요. 승조님 목소리에 미션 영화 OST가 떠오릅니다 하시면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곡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나셨군요. 그리고 뉴잉님의 시를 언젠가는 꼭 들려주세요. 그 시를 나누고 싶어서 가져다 올린 것이랍니다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조만간 방송에서 뉴잉님의 시 낭독해 드릴게요. 꼭 들어주시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구가 멸망을 하면 바퀴벌레 같은 하등 생물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들 하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되돌아갈 또 하나의 지구는 없지 않나 싶은데 앞서 전해드린 바이오스피어2의 실험의 실패는 우리 인류가 운 좋게 겪은 한편의 어떤 묵시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 속의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일어나는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자동차를 개발한 헨리 포드, 그의 나이 80세가 돼서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건강한 생활을 했죠. 자기의 건강 비결을 두고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을 수 있을 때는 절대로 서지 않는다. 누울 수 있을 때는 결코 앉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커니 맥이라는 유명 야구 선수는 시합 전에 반드시 낮잠을 잤는데요. 단 5분이라도 낮잠을 잔 날은 거뜬하게 시합을 끝냈지만 그렇지 못한 날은 5회부터 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잠이라고 할 만큼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 적지 않죠. 저도 국민TV 입사하고 나서 부족한 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짧게라도 쉬는 것을 좀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잠시 쉬어가는 그리고 더 멀리 건강하게 가기 위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 한 곡 전해드리죠. 빌 더글라스의 곡 띄워드립니다. 어텀송. 빌 더글라스의 가을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어텀송 들으셨어요. 이 새벽에 깨어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이번에는 20년 전 오늘로 떠나봅니다. (1993년 9월 26일) 남미 프랑스령 쿠르기지에서 아리안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됩니다. 아리안 로켓은 우리별 2호로 불리기도 하죠.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과학위성이 발사된 것입니다.
현지의 기상악화로 발사가 하루 연기됐던 아리안 로켓은 발사 당일에도 전기장치와 연료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2차례 연기한 끝에 예정 시각보다 18분 늦게 발사가 됐습니다. 우리별 2호는 발사된 지 23분 3초 후 프랑스의 스포츠 3호와 스텔라오 위성에 이어 로켓에서 분리해 제 궤도를 따라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프랑스 우주공항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4호 로켓에 탑재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우주 개척 시대에 접어들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적 위성으로 국민에게 자긍심을 안겨줬고요. 우리별 1호는 지구 표면 촬영과 음성 자료, 화상 정보 교신 등의 실험을 5년간 수행했습니다. 우리별 2호는 우리별 1호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국산 부품을 가능한 많이 사용한 위성입니다. 총 개발 비용만 31억 2천만 원이 들었는데요. 국내에서 제작된 실험 모듈을 최대한 수용해서 소형 위성 기술의 국내 확산을 우리별 2호의 주요 개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도전 역사는 인공위성부터 시작을 한 뒤에 로켓 엔진, 로켓 추진체 개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엔진 개발부터 전체 발사체 조립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만 이루어진 한국형 발사체 발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빈의 그 남자 들으셨습니다. 예원 서연만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코끝이 찡하네요. 노래도 좋고 새벽 공기도 좋고. 신청곡은 우리 남편 휴대전화 지정 벨소리인 현빈의 그 남자입니다. 어제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은 좀 피곤하네요. 정 아나운서님 목소리에 힘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현빈 목소리가 참 좋죠. 남자가 들어도 매력적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빈이 부르는 이 그 남자라는 목소리, 이 노래는 어떤 기교가 담겨있지 않고 진심을, 마음을 담은 노래 같아서 더 애절하게 들리고 노래가 더 감동적이라고 말이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제게 하고 싶은 말,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겠죠? 이 새벽과 어울리는 곡도 좋고요. 또 소소한 사연도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이번에는 러시아로 떠나보겠습니다. 1815년 9월 26일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 빌헬름 3세가 파리에서 신성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죠. 알렉산드르 1세는 프로이센 왕과 오스트리아 황제를 설득해 조인에 참가시키고 터키를 제외한 유럽의 전 군주에게 가맹장을 보냈습니다. 터키 황제는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참가 요청을 받지 않았고요. 이 동맹은 각국의 군주가 성서 말씀을 바탕으로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돕고 자기 나라의 신민에 대해서는 가부와 같이 동포의 정신에 따라 일을 지도하면서 신앙과 평화, 정의를 옹호한다는 내용이 지극히 관념적, 비현실적인 것이었지만 알렉산드르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로마 교황 그리고 영국의 왕 이외의 모든 유럽의 군주가 이 동맹에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신성동맹은 1823년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거부하는 멀로 선언을 하고 그 전후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공화제로 잇따라 독립하면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825년 알렉산드르 1세가 사망한 뒤 그리스 독립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 대립으로 1825년 전 유럽적 체제로서의 동맹은 와해됐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걸어가면은 눈물처럼 젖어드는 슬픈 이별이. 새벽 기차의 5손가락 들으셨습니다. 진실매님께서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이클님께서 새벽을 아늑하게 만드는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마이클님. 새로 만나뵙게 되는 것 같아요. 방송은 들으시지만 사연 보내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도 이 사연에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삼도리님께서 일어났습니다 하셨고요. 잘 일어나셨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소아님께서 안녕하세요.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셨고요. 난나님께서 퇴근하고 술 한잔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나대로님께서 출근길에 출첵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송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저만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겠죠? 일어나 가족들도 이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알차게 또 기분 좋게 하루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내내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세요. 감기 걸리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또 힘차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우슈징의 어루 연주 마지막 곡인데요. Put your hands up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